단기간에 꾸준함이 보여준 삶의 기적. 6개월만 꾸준히 해봐요. 진짜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살면서 처음으로 반바지를 좀 입고 싶어졌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한테 이게 제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뻔한 얘기긴 한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무심코 하던 것들을 줄여야 하거든요. 핸드폰 쇼츠 보기부터 해서 게임하기, 친구들이랑 전화해서 잡담하기, 넷플릭스 보기.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쪼개서 무언가 생산적인 걸 꾸준히 해야만 그게 결국 내 실력으로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뭔가를 하나씩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 몸으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미친 듯이 꾸준히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내 미래를 위해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그 정도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트레이너들만 봐도 몸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트레이너한테 몸이 좋은 건 그 본인 직업이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그런 디폴트 값인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운동 외에 영업적인 지식이나 사회성, 그리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추가로 꾸준히 훈련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 시간 외에 다른 걸 더 투입한 사람들. 저는 스스로는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한 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 12년 개근한 것처럼. 그리고 그건 분명히 꾸준한 건 맞죠. 지각도 거의 한 적도 없고 항상 일찍 다니려고 노력했고 정해진 틀 안에서 제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맞죠. 근데 제 욕심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끌고 갔어야 하는 꾸준함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서 버티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꾸준함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반성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일 외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했는지, 일이 고되고 힘들었다고는 말하지만 솔직히 저도 놀 때 놀고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볼 거 보고 할 건 다 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지금처럼 새벽이라도 일어나서 운동을 했다면 어땠을까? 10년 동안. 하루에 고작 1시간만 나를 위해서 일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입을 했다면 10년 뒤 나는 진짜로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지나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변명과 꾸준함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걸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어. 나는 먹고 살기 바빴어. 난 너무 지쳤어. 나는 시간이 없었어. 뭐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거나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존에도 턱걸이나 스쿼트 같은 건 꾸준히 해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이 좀 끼어 있긴 해도 근육량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꾸준히 운동을 시작한 거는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거, 뭐 짧은 기간에 몸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는 절대 없어요. 그냥 건강 생각하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몰아치는 걸 잘할 자신도 없고 제 일에도 충실해야 됐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보자. 제가 상체에 비해서는 하체가 굉장히 약한 하체 부실 수준이었거든요.
상체는 그래도 키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인데 하체가 엄청 얇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반바지 입는 게 엄청 이제 스트레스였죠. 물론 종아리는 생각보다 잘 안 커지더라고요. 근데 허벅지는 운동을 하니까 진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체 운동을 할 때마다 거의 한계치까지 하거든요. 헬스장에서 샤워장으로 걸어갈 때 다리를 살짝 절기 직전까지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하체 운동 하는 날마다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크더라고요. 워낙 얇았어서 더 빨리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변화는 몸보다 마음의 변화였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반바지란 걸 입고 싶어졌거든요. 남들이 보면 여전히 되게 얇은 다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변화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인 이후로 12시 이전에 잡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군대 빼고. 근데 운동을 항상 아침 7시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일하다 보면 너무 피곤한데 그러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당겨졌습니다. 11시 이전에는 이제 자게 된 거죠. 수면 습관이 바뀌니까 생활의 활력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실적도 신경 써야 되고 불량이나 납기 같은 리스크를 항상 안고 살아야 되니까 머리가 항상 아프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제가 포기하고 싶은 지점까지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너무 괴로운데 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은 불쾌한 통증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통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머리로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겪고 싶은 통증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몸에 강한 자극이 들어오니까 머리로 받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몸으로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계속 신경 쓰이다가도 다른 부위에 더 큰 자극이 생기면 작은 상처가 잠깐 그 통증이 잊혀지는 것처럼요. 저한테 운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지는 않죠, 절대로. 근데 그 스트레스를 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비단 운동뿐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집에 오면 아이들을 돌보고 와이프랑 얘기하기 전에 넷플릭스 하나 보는 게 낙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나 영상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나 가방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한 편 볼 시간에 몇 페이지라도 책을 좀 읽어보자. 그 습관을 들인 지가 운동할 때랑 비슷해서 한 반년 정도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유튜브도 하고 싶어졌고 수첩도 사고 싶어졌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적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또 많아졌다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는 건 삶의 원동력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일이 끝나면 무기력했죠. 소파에 눕기 바빴습니다. 내가 그 일을 또 해야 되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30대 때보다 40대가 된 이후의 삶이 훨씬 활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해도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도 못 잤죠. 내가 왜 이 돈을 덜 벌게 됐지? 왜 이렇게 줄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덜 버는 만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이 시간에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운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시간이 남아돌 때도 아니었어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가장 힘들고 일이 정말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1주, 2주, 3주차 때까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전날부터 행복하지가 않아요. 운동할 생각에 괴로웠죠. 와, 그 시간에 나가려면 충분히 자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훨씬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몸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시간이 되면 이제는 눈이 그냥 떠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나가기 전에 귀찮아도 막상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해진다는 걸요. 그 결과물을 아니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먹기 위해서 결과물을. 처음에는 요리가 귀찮고 싫어도 나중에 내가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 더 하게 되잖아요. 그게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억지로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결과를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도 그때 그 기분 때문에 하게 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죠. 저한테는 허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진짜 허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자세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있다가 일어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다리를 꼬고 있다가 일어나면 하체는 분명히 일자로 서 있는데 상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몸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위험이 있고 신경을 누르고도 있고 연골도 많이 달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수년을 진짜 허리 때문에 괴롭게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시술들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치유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방사선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친구한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턱걸이를 해보라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집문 사이에 끼우는 턱걸이 봉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했습니다. 몇 년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물론은 지금은 헬스랑 병행하고 있어서 예전만큼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 턱걸이를 할 때 스쿼트랑 턱걸이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죠. 그래도 예전부터 턱걸이를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80kg 몸무게가 조금 안 되게 나갔을 때도 10개씩 5세트 정도는 매일 하는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수년간 병원 다니고 침 맞고 했던 것들이 정말 무색해졌죠. 지금까지도 진짜 삐끗해서 살짝 다친 것 말고는 허리가 예전처럼 틀어진 적도 없고 그렇게 아파본 적도 없습니다. 다리를 하루 종일 꼬고 있어도 예전처럼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때는 방에서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문을 지날 땐 무조건 턱걸이 하나씩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강제로 습관을 만든 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등이 좀 커지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지 그거 꾸준히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제가 허리에 쏟던 그 많은 스트레스를 잊고 살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몸이 버텨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꾸준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꾸준함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 다니는 것 말고는 뭔가를 꾸준하게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건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자유의 선택으로 인해서 몇 개월만이라도 진심으로 뭔가를 꾸준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택한 꾸준함을 실천하고 운동하고 책도 보고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서 저처럼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 생활 바쁘고 집에 오면 쉬기 바쁘잖아요.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꾸준히 한 것 중에 딱 하나는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주식인데, 예전에 대학교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큰 은행에 연수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뭐 기억나진 않는데, 그분이 퇴임할 때 했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주식을 해서 5억 정도를 잃었다고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분은 은행 연수원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경제나 정보 쪽으로는 누구보다 많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그분이 뭐 차트를 보는 법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공부한 사람도 결국 투자에서는 크게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크게 느낀 게 있죠. 우리 주변에 책도 쓰고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따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람들이 정답을 말해줬는데도 이제 당장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동남아 여행 갔을 때도 좀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 노부부가 몇 달씩 동남아에서 지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처음엔 궁금했죠. 돈이 많나? 저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저렇게 지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다니면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연금에 투자를 한 거예요. 퇴직연금에. 그 나이 들고 은퇴해서 그걸 연금 형태로 매달 받으니까 미국에선 빠듯해도 동남아 와서는 황제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자기 나라에서는 빠듯할 수는 있어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좀 크게 깨달았습니다. SNS 같은 데 올라오는 건 그냥 그 사람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돈을 벌었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온 결과로 실제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은 제가 제 눈으로 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오면서 과를 만든 사람들이 많고, 성과를. 또 반대로 돈 넣고 돈 먹는 놀이에 너무 정신적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멘탈에 영향도 주고요. 저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술 한 번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건 습관을 얻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꾸준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이가 됐을 때 꼭 투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꾸준히 해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꾸준함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면 내가 무심코 쓰던 시간을 잘라내야 한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고 전날부터 부담스럽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든 시기에 딱 6개월을 해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행동,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몸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고 스트레스 받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 때문에 그리고 옷을 입고 싶어진 게 아니죠. 저한테는. 내가 나 자신한테 그 얇은 다리가 안 부끄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를 조금 더 믿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버틴 시간은 나를 유지시켰지만 내가 지킨 약속은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6개월만이라도 뭐라도 미쳐서 꾸준히 해봐요. 그냥 하는 거 말고 정말 미치고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이든 책이든 글쓰기든 일이든 투자든 뭐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을 건데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고 이걸 왜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건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알고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이 알게 될 겁니다.